대체 어찌해야 되노? 아이고, 민지야, 이제 점심 장사 끝났으니까 좀 쉬라. 아, 네, 사장님. 오늘도 완전 폭풍 같은 하루네요, 진짜. 아, 사장님 그때 병원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왜요? 많이 안 좋대요? 무리를 좀 했더니 몸에 뭐가 좀 생겼다네. 뭐 수술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한 수술이란다. 그러면 사장님 가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게를 접어야 될 것 같다. 사장님 몸부터 챙기셔야죠. 네 알바 자리는 새로 가게 인수하는 사장한테 물어봐 줄게.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한데 사장님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네, 가게 괜찮죠? 네,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손님도 많고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시설 그대로 넘기실 거죠? 아, 그럼요. 그 식자재 유통업체랑 싹 다 알려드릴게요. 거기 물건이 아주 좋아서 계속 거래해도 좋으실 겁니다. 소개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메뉴하고 인테리어도 그대로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 괜찮죠. 제가 열심히 일군 가게라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아이, 그럼 금액은 얼마나? 그 시설 이전하는 거니까 권리금하고 해서 한 3,500 어떻습니까? 3,500. 좋습니다. 사장님이 시원시원하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계약서 따로 안 써도 되겠는데요. 그 장사하고 거래는 신용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혹시 아르바이트생 필요하면 저희 가게 지금 알바생이 일 굉장히 잘하는데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요? 저희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미리 약속을 해뒀거든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알바생한테는 미리 이야기해 놓을게요. 저쪽 한번 보시죠. 고용은 승계를 안 했다, 그죠? 그럼 말씀하신 금액은 제가 며칠 내로 입금하겠습니다. 예,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가게 꼭 잘 꾸려가 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그런데 식당 이름은 바꿔도 되겠죠? 예, 바꿔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네. 시설물만 남긴다고. 그렇네요. 예. 아이고, 이제 몸도 괜찮아졌고 장사나 한번 다시 해볼까? 자, 오, 여기 괜찮네. 이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애들도 많이 사니까 전에 하는 식당 배달하면 되겠다. 아, 예, 부동산이죠. 예, 제가 용호동에 매물 작은 거 하나 봤는데. 예, 거기. 홀은 안 쓸 거니까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싹 다 다시 할 거고요. 예, 거기 괜찮죠. 네. 이야, 가게 이름만 바뀌었지 싹 다 그대로네. 사장님. 사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예.
그래 장사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장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몸은 좀... 이제 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 제가 예전에 쓰던 가게 이름으로 가게를 하나 낼까 합니다. 네? 그 이름으로 가게를 하신다고요? 그거 경업금지 위반 아닙니까? 아니 가게 이름도 다르고 저는 배달만 할 겁니다. 그래도 같은 고깃집이잖아요. 아 동네도 많이 다릅니다. 저는 용호동 쪽에 가게를 낼 겁니다. 같은 부산이잖아요. 용납 못합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게를 열겠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이름으로 고깃집 열기만 하세요. 제가 바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할 겁니다. 영업 금지요? 네, 전 사장인 박민재 씨와 현 사장인 조지은 씨 사이의 분쟁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민재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조지은 씨에게 넘겼습니다. 식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식당 메뉴와 인테리어, 식재료 공급업체는 모두 박민재 씨가 쓰던 그대로 조지은 씨가 이어받았는데요. 2년 후 박민재 씨는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 다시 식당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부산 남구에 기존 식당 이름 그대로 식당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식당 홀 영업은 하지 않고 포장 배달 전문점을 내기로 결정했는데요. 식당 오픈 전 도의적 인사를 위해 조지은 씨를 만나 이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은 씨는 경업금지 위반이라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조지은 씨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싶기도 그렇죠. 하지만 또 박민재 씨는 배달 영업을 하겠다는 거고 동도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재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두 분의 주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이제 심적 고통도 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조지은 씨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박민재 씨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박민재 씨 입장에서는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버리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네. 손실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상법상 영업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이제 경업금지로 인해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영업 양도가 인정이 돼야 되고요. 네. 영업 양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동종의 영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동종의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인접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동일한 지역에서 이제 영업을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영업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는 이제 동종 영업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끝으로 이제 동일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인접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세 가지 쟁점으로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업 양도인지 살펴볼 텐데요. 박민재 씨는 조지은 씨에게 지금 식자재 거래처까지 전부 다 알려준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영업 양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대법원은 이제 영업 양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을 때 그 유기적인 하나의 조직체로서 물적, 인적, 그 유무형의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양수를 받아가지고 기존의 양도인이 하던 영업을 그대로 계속해서 동일성을 유지해서 하고 있느냐를 여부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박민재 씨가 영업 양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식자재 거래처나 사용하던 집기, 인테리어까지 다 넘기고 메뉴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영업 양도라고 보는 경우가 많던데 이 경우에는 왜 영업 양도라고 볼 수 없는 겁니까? 네, 그 조지은 씨 입장에서는 이제 메뉴나 이제 식자재 업체, 그 인테리어 등을 이제 넘겨받았기 때문에 영업 양도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게 완전 억지스러운 주장은 아닙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우리 대법원은 단순히 이제 물적 재산을 전부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영업 양도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인적 재산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조직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영업을 인도받았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박민재 씨와 이제 조지은 씨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권리금을 조금 더 해가지고 시설물 이전비로 돈을 받았을 뿐, 그 외에 어떤 영업 비밀이라든지 영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양도하는 계약까지 아니면 약정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식자재 업체의 정보를 넘겨준 것도 대가성을 가지고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인적 자원, 그러니까 이제 근로관계를 승계해서 계속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따라서 양 당사자가 이제 영업 양도 양수에 관한 어떤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실제로도 영업 양도에 이를 만큼 물적, 인적 그런 조직적인 그 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계약서 상으로도 영업 양도 계약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실 이제 영업 양도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지 영업 양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 대법원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 양도 계약도 하나의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가 이제 없다면 사실 당시 영업 양도가 아니었다라는 하나의 근거로 이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영업 양도 계약이 작성이 돼서 양도 계약서가 있다면 실제로 영업 양도 계약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영업 양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영업 양도로 인정이 된다면 경업 금지 의무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법 제41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라는 표제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규정은 이제 부정한 이제 경쟁을 좀 방지하고 양수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우리 이제 상법은 여기서 이제 양도인의 의무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세 가지 쟁점 중에 첫 번째가 영업 양도 부분이었는데 영업 양도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쟁점이죠. 동종 영업 여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재 씨가 새로 오픈할 이 식당은 고깃집이긴 하지만 포장 배달을 전문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동종 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대법원은 이제 동종 영업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삼고 있는데요. 네. 그 영업의 이제 규모나 방식이나 그 내용, 그리고 영업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그 양도된 영업하고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판례의 태도를 비춰 보면 이제 박민재 씨가 새로 하려는 영업은 이제 포장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조지은 씨가 이제 이 양수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영업은 이제 그것과는 좀 달리 이제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동종 영업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쟁점이죠. 동일한 혹은 인접한 지역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조항에서 보면요, 10년간 동일한 광역시 내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같은 부산 안에서 영업이니까 못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 상법 조문만 본다면 예. 이 동종한 영업을 동일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같은 부산 내에서는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이제 동일한 지역 그리고 인접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존 양도인이 영업하던 그 업종이 그 통상적인 영업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영업 범위가 미치는 부분이라면 동일한 지역으로 볼 것이고, 그 범위에서 인접한 지역이면 인접한 지역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운대에서 영업을 하다가 양도를 하고 사상에 가서 영업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통상적인 영업 범위를 업종별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 업종별로 봤을 때 네. 예를 그 업종이 그 영업 범위가 통상적인 영업 범위가 사상구다라고 하면 그 사상구에 인접구는 그 인접한 지역이 될 것이고요. 네. 그것이 아니고 사상구 이내에서 주례동이다라고 하면 주례동 범위 내에서만이 그 동일한 범위로 볼 것이고, 그 인접한 동만 인접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상적인 영업 범위가 어디냐, 이것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두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업 양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영업 양도냐 아니냐 이 부분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시설물만을 이전하는 경우든지 아니면 영업 양도에까지 이르는 경우든지 그런 경우는 불문하고,
당연히 이제 계약서를 면밀하게 세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 금지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지역까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 놓으신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영업 양도가 됐든지 아니면 시설물 이전 권리금이든지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있겠지만 계약서에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분쟁들이 이러한 영업 양도와 관련된 분쟁들이 계약서를 분명하게 적성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적어놓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요. 박민재 씨는 영업 양도에도 해당하지가 않고 새로 시작하려는 가게가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업도 아니다. 그리고 인접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가게를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영업 양도 분쟁이 사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로이어에서도 벌써 한 3번 정도는 다루어 본 것 같은데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영업 양도 분쟁을 막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영업 양도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이제 영업 양도 계약을 이제 체결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영업 양도의 범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업 금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업 금지 약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경업 금지의 범위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작성해 놓는다면 영업 양도, 경업 금지와 관련된 분쟁은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영업 양도 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민재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민재 씨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셔서 또 새로운 식당 영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제 조언을 잘 들으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영업도 대박 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